10대엔 공부를 하고 20대 중반은 직장을 구해 30대엔 결혼을 한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둔 속도에 맞춰 사회가 정한 공식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내 속도에 맞춰 도망쳐도 실패해도 좋다는 도망치는 게 뭐 어때서의 저자 김수민 전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칭 편하신 대로.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도에 SBS에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한 지 벌써 2년 차 됐습니다. 네. 프리랜서라고 하기엔 그냥 프리입니다. 프리랜서를 네, 뺐어요. 언제 또 붙이실 거죠? 언젠가요? 네. 라디오는 참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내신 책에도 라디오에 대한 그리움이 좀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요즘? 라디오가 정말 아나운서로 일할 때는 가장 많이 하는 매체였는데 네. 퇴사하고 나니까 영상 매체는 참 많은데 오디오 매체, 그러니까 라디오 출연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하게 돼서 너무 두근두근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퇴사하신 이후에는 뭘 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퇴사하자마자는 이제 로스쿨 가려고 시험을 한번 봤고요. 로스쿨에. 네, 시험 봤는데 떨어졌고. 네. 너무 센데 보셨나 보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또 1년이 가고 출산한 지 지금 넉 달째. 근데 육아도 그러면 네. 힘드실 거고 바쁘실 거고 네. 그런데 책을 또 내셨어요? 네. 예. 책 소개 좀 해줘 보세요. 네. 이 책은 사실은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운 좋게 쓰게 된 책이고요. 계약서를 쓴 지는 꽤 됐었는데 네. 어떻게 쓰지,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출산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덕분에 책이 더 깊고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입사할 때 마음, 퇴사할 때 마음, 또 결혼, 출산 이렇게 인간관계까지 좀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책을 기획을 하셨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네. 꾸준히 블로그에 일기를 썼었어요. 근데 그 블로그를 보시고 이제 연락이 오셔서 출판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블로그 어떤 면에 관심이 생겨서 연락을 했다고 해요? 출판사 관계자들은. 워낙 글쓰기를 좋아해서 네. 여러 번 쓰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제 또래 20대 들의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실제로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저도 한다, 이 사람도 한다, 이런 것에서 많이들 공감과 또 위로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MZ세대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고 책을 많이 살 거다라는 출판사에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네. 실제로도 저랑 같이 출판 준비해 주신 에디터님도 동년배세요. 저랑 1살 차이. 지금 밖에 계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동년배끼리 되게 의기투합해서 마케터님도 저랑 동갑이고 좀 20대 여성들이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20대 새 여성이 큰 사고를 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책 전반에 걸쳐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실패, 이게 뭐예요? 실패? 근데 아무래도 인생 선배시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성공만 성공의 길만 걸으셔서 또 거리가 있으시려나. 아니, 제가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실패가 사실은 이 글에서 쓴 실패는 사회가 정한 실패죠. 합격. 사회가? 네, 합격, 불합격 같은 것들. 네. 흔히들 불합격은 실패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 시험도 그렇고, 입사 시험, 채용, 취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시험 때 오르는 과정을 20대 때 되게 많이 겪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거절당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실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패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패 중에 네. 이걸 내가 먼저 경험해서 참 다행스럽다. 그런 실패 경험담. 사실은 퇴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을 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직업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믿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막상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꿈꾸던 직업을 했는데 네. 어떤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닫고 그 과정이 저는 내가 이 직업을 갖는 데는 성공했을지언정 이 네. 직업인으로 사는 데는 좀 실패했구나. 네. 네. 제 행복한 삶을 가꾸는 건 또 직업을 갖고 못 갖고랑 또 별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가장 크게 겪은 네. 교훈인 것 같아요. 직업을 갖고 퇴사하면서 직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거를 아셨다. 그걸 경험을 하셨다. 네. 네. 또 이런 경험은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것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네. 모든 것이 다 결국엔 경험이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무엇이든 경험해보자 주의입니다. 아직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네. 모든 것에서 뭔가 에너지를 찾아내시네. 그러려고 그렇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약간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나는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좀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네. 경험하고 또 도전해야 실패라는 것들을 또 지금 조금 말씀하는 게 통상적인 개념의 이런 뭐 경험, 도전, 실패 이거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가요? 김수민 네. 아나운서님 네. 생각하는 실패는 그런데 김수민의 20대 지금도 20대지만 네. 어떻게 흘러왔어요? 20대 초반에는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안정하고 제가 한예종이라는 예술대학을 다녔는데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다르고 네. 스스로는 되게 부적응했다고 느꼈어요. 나 예술을 평생 할 수 없나 봐. 이러면서 방황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네. 와중에 이제 아나운서라는 목표를 딱 세우고 1년 정도는 또 너무 치열하게 지냈던 것 같고 네. 시험 준비. 네. 입사해서는 또 되게 바쁜 거예요. 네. 제가 회사랑 학교를 병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에 5시 일어나서 새벽 방송하고 오후에 퇴근해서 학교 가고 이걸 네. 반복하고 가만히 있어봐. 네. 어디선가 읽었는데 회사와 학교를 병행했으면 몇 네. 학년 때 붙은 거예요? 3학년 때요. 아나운서 시험에.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그 아나운서 역할과 학교 학생의 역할이 거기는 예술대학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나운서의 예술 프로만 있는 게 아니었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호환이 잘 됐어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제가 외계인 같고 예. 회사에서도 제가 외계인 같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제 책에는 제가 서식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서식지. 네, 서식지가 바뀌니까 네.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서식지에 따라서 포식자도 다르고, 그렇죠. 유리한 종도 다르고, 주로 사는 종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1년 있다 퇴사를 하시네? 네, 그렇게 퇴사를 하고 전 졸업을 했어요. 한 학기가 남아서 다시 그러시구나. 학교로 돌아갔죠. 네. 네. 그런데 이 많은 일을 네. 이렇게 속전속결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좀 결단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인내심이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결단을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최근에 생긴 기준이긴 한데 당시에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의미 없는 것들은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막 충만하고 막 상상력이 풍부한 상태에서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이게 탁 불이 꺼지면서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심지어는 우울하고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휘발성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네. 좀 마음이 많이 공허하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게 나한테 의미가 없어졌구나. 네. 이런 결단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미. 의미.
그런데 이제 아직도 사실은 뭐 나이 얘기할 때는 아닌 나이인데 김수민 아나운서에게 나이는 뭐예요? 나이요? 네. 20대 초반에는 단언컨대 집착했던 숫자인 것 같고. 집착했던 네, 숫자. 그게 제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데 쓰였던 숫자인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왜 역사의 기념법이 있잖아요. 그 기준. 네. 지금은 이제 예수탄생 이런 기준이 있는데 네.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그 기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지난 인생은 이제 지난 거고 얘가 태어난 시점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이는 또 요즘은 애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대략 왠지 저는 학부모가 되는 그 네. 7년 후의 시간이 굉장히 좀 약간 제가 생각해야 되는 그 기준점이 된 네. 것 같기도 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저한테 의미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YTN 라디오 도망치는 게 뭐 어때서의 저자 김수민 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님, 우리가 이제 책 얘기 조금 했는데 네. 노래 하나 듣죠? 어떤 노래 하나 추천하시겠어요? 네, 저는 달인의 큰 새라는 노래 가지고 달인의 큰 새. 네. 사연이 있으십니까? 이게 제가 퇴사하고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할 때 네.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정말 신나고 가사가 저 같은 이제 퇴사하신 분들한테 좀 힘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김수민 아나운서가 추천하신 달인의 큰 새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달인의 큰 새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도망치는 게 뭐 어때서의 저자 김수민 전 아나운서입니다. 도망치는 게 뭐 어때서 이 책 제목을 제가 처음 보고요. 네. 퇴사를 의미하나?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좀 의외였던 게 퇴사하실 때 주변 분들하고 뭐 전혀 논의를 안 하셨다면서요? 네, 거의 가족에게도 통보를 네. 했던 것 같고 네. 회사에도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결론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회사에서는 뭐라 하시던가요? 서운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놀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상담을 안 했던 게 그만큼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고, 또 저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주변에 얘기를 많이 안 했죠. 네. 네, 네. 부모님은요? 부모님도, 너무 놀라시고, 왜? 굳이? 요즘 정규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나운서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엄마 아빠 20대 때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나름대로 그만큼 중요한 게 없다. 네. 그래서 상담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의 고민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오랫동안 오랫동안은 이게 그 네. 고민의 내용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사실은 입사하고 1년이 좀 안 됐을 시점부터 네.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내가 정년까지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년 퇴직에 대한 어떤 희망이 스스로 희망사항이 없으니까 네. 더 이상 어떤 직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1년 차부터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다 보니 점점 제가 계획했던 그 기간이 짧아졌던 것 같아요. 네. 늘어나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래도 20년은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10년이 되고 또 눈 떠보니 뭐 7년이 돼 있고 눈 떠보니 모르겠다가 되어 있는 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뭔가 퇴사를 했다. 네. 나 김수민 네. 정년까지 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고민하다가 퇴사를 했네요.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퇴사 딱 하니까 마음이. 사실은 1년 정도는 적응이 안 됐어요.
제가 퇴사했다는 사실에 적응이 안 되고 인간관계 이런 것도 사실은 그대로인데 네. 계속 연락하는데 단지 제가 그 회사를 다니지 않을 뿐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막 방송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아예 딱 공백이 있었으면 퇴사했구나 이게 됐을 텐데 1년 정도는 퇴사를 했나? 이런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네.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적응을 했고 어떻게 해서 적응했다고 느끼냐면 회사 안에 있었을 때만큼 지금 그 밖에서 네. 많이 넓어졌어요, 시야가. 그래서 좀 이제 내가 진짜 자유롭구나 네. 많이 느낍니다. 책 중간에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긍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재밌게 그 긍정도 동일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언젠간 행복해지겠지를 기다리다가 무력해질 수 있다. 네. 이런 귀절이 있는데 네. 이런 무력감에 빠져보신 적이 있어서 이렇게 쓰신 건가요? 그쵸. 퇴사하기 직전에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갖고 있던 긍정이 다 써서 없고 파산했구나, 나 스스로가 파산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나왔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의미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 의지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무력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긍정이 파산했다. 그러면 그 긍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 찾진 못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사실 그 나는 순수한가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이야기하면서 열정도 좀 필요하고 분노도 깨끗한 분노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썼는데 요즘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냐면 벌써 책 쓴 지도 지났으니까요, 시간이. 사랑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사랑을 느끼고 또 나누고 다르게 표현하면 여유이기도 한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불쾌한 일들을 잘 처리하려면 사랑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만큼 여유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해요. 사랑. 네. 그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네. 상당히 독립적이고 또 네. 주체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은사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감사함. 근데 그 은사님과는 어떤 인연이 그렇게 깊어지셨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국어 선생님이신데요. 네. 지금은 퇴직하셨고 그때 제가 선생님께서 하시는 독서 동아리에 들어가서 네. 3년 열심히 하고 또 고등학교도 열심히 독서 동아리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네.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선생님이야말로 제 인생에 거의 가장 중요한 네.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책을 추천해 주시고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너무나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네. 근데 중학교 때도 그런 독서 동아리 같은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네, 선생님하고? 네. 제가 예술학교 다녔거든요. 예중을 네. 다녀서 더 그런 문학 이런 걸 많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책들 많이 읽었어요. 원래 예술학교 그러면 통상 생각하기에 주로 악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쵸. 미술을 열심히 그리거나 뭐 조각을 맞아요. 무슨 설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것 같은데 선생님과 함께 많이 읽으셨군요. 네, 근데 전 미술을 전공했는데 네. 예술학교였기 때문에 어떤 사교육 이런 것보다도 더 이런 문학 이런 네. 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에너지를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원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완전 그래요. 책이 없었으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책에 녹여서 네. 이제 누군가에게 또 인생의 어떤 하나의
그 점을 찍어주든 큰 물이 돼서 흐르게 하든 그렇게 하겠네요. 네. 책도 선생님도 저한테 엄청 큰 용기가 돼요. 네. 이제 배우자분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를? 네. 제가 24, 남편이 29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요? 그쵸. 네. 청춘들이 만났죠. 네.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처음엔. 어떤 자리에서 소개받으신 거예요? 그냥 소개팅이었어요. 소개팅. 네. 서로 그냥 대충 이름, 나이, 직업 정도만 알고 만나는. 네. 저랑 친한 고등학교 선배 언니가 소개해줘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처음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볼수록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다른 게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외모가요?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저보다 종아리가 얇은 거예요. 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네 이러면서 네, 사귀지도 않고 여러 번 만났어요. 네, 신랑이 되게 성급하게 굴지 않고 인내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그래서 아무 사이도 아닌 상태로 여러 번 만나다가 제가 다짐을 했죠. 사귀어야겠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나옵니다. 네. 그 어떤 식으로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손을 내밀었죠. 손을? 네. 손을 잡자는 뜻이었는데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라고요. 뭐 네. 달라는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죠? 그 마음은. 그렇죠. 네. 저는 애 낳고 좀 더 깊어졌어요. 네. 최연소 아나운서 그리고 작가, 엄마, 또 남편의 아내. 네. 이름 앞에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불리고 싶은 수식어는 어떤 겁니까?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조금 미디어에서 일을 하면서 저를 아는 분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해봤을 때 나 아는 사람 중에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데 괜찮더라. 죽지 않고 잘 살더라. 뭐 이런 느낌? 좀 아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위로와 용기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한겨레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망치는 게 뭐 어때서라는 책을 내신 아는 사람이 되고 싶은 김수민 전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